네, 김광윤의 와사등, 그 다음에 박용래의 울타리 막힙니다. 가보실까?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화자께서는 등불을 보고 있는 거지. 정확히는 하늘에 걸린 등불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 어떻게 등불이 걸려 있어? 사실은 등불이 위에 이렇게 있고, 뒤에 하늘이 배경으로 이렇게 서 있으니까 하늘에 걸려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지, 그치?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등불이 슬픈 신호처럼 보였다는 것은 사실 화자가 슬픈 거지. 부정적 인식이 전제가 될 것이고, 당연하게 결핍. 이렇게 세팅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단한 등불이 뭔지 몰라도 슬픈 신호다라고 느껴지는 걸 보니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긴 여름에 황망이는 다급하게라는 뜻입니다. 다급하게 날개를 젓고 늘어선 고층이 청백한 묘석같이 황혼해져죠. 화자가 지금 등불을 보다가 뭘 떠올렸냐면 긴 여름애가 황망히 날개를 접는 것. 긴 여름애가 날개를 접으면서 고층 빌딩을 비추고 있는 그 장면이 떠올랐는데 뭐 실제로 보고 있든 아니면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늘어선 고층을 창백한 묘석처럼 묘사했어. 그러면 고층이라는 것은 고층 빌딩을 말하는 것이고 늘어선 고층 빌딩이 묘석같이, 묘석이라는 것은 이제 그 무덤에 있는 비석을 말하지. 그럼 창백한 묘석처럼 보였다는 것은 늘어선 고층을 좋게 보는 거야, 안 좋게 보는 거야?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럼 긍정적인 인식이 아니고 부정적인 인식일 것이고, 창백한 묘석처럼, 그러니까 고층을 창백한 묘석처럼 묘사했다는 것은 이 외부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 거지. 괜찮으시죠? 찬란한 야경이 무성한 잡초인 것처럼 헝클어진 채 사념이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찬란한 야경조차도 뭐처럼 보이는 거야? 무성한 잡초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됩니까? 고층 빌딩이든 야경이든 전부 다 무성한 잡초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면 찬란한 야경조차도 화자의 시선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가미된 표현이겠지. 아무리 찬란하다 한들 화자의 눈에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라고. 사념의 벙어리 되어, 사념이라는 건 머릿속에 생각이죠. 생각의 벙어리라는 것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늘어선 고충과 찬란한 야경이 헝클어진 채 사념의 벙어리 되어서 입을 다물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야경이 찬란하면 되게 시끄러울 거 아니야. 사람도 많고. 근데 화자의 입장에서는 그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지. 이렇게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자는 지금 늘어선 고층, 그 다음에 찬란한 야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잖아. 그러면 화자의 입장에서 찬란한 야경이든 늘어선 고층이든 이 대상들과의 심리적 거리가 굉장히 멀겠죠? 낯설겠죠?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지. 실제로는 나고 있지만. 피부 바깥에 스미는 어둠. 스미다라는 것은 촉각적 심상입니다. 피부 바깥에 스미 나는 게 뭐야? 그 해가 지면은 피부에 어둠이 쫙 깔려오는 거 뭔지 아시죠? 낯설은 거리, 심리적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다. 그러니까 이 외부 세계와 도시와 심리적 거리가 멀고, 그리고 화자 입장에서 이 도시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눈물겹다, 슬프다라고 인식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접근해보면 될 것 같아. 도시잖아요, 그죠? 도시 문명. 화자는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있는 것이고, 도시 문명으로 좀 창백해져 버린 과거의 이 농촌 공동체가 아니고 이 도시 문명으로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 창백해져 버린 외부 세계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거겠지.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 군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라고? 심리적인 거리가 멀어서 그렇다고.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에는 슬픔입니다. 슬픔을 가지고 왔기에 길게 내린 그림자가 이렇게도 어두워. 화자가 지금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데 그 그림자가 지금 어둡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어둡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거운 슬픔을 지니고 있어서 어둡게 보인다는 거지. 그럼 이 어둡다라는 것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어둡다 마이너스가 아니고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맥락을 통해서. 화자가 내 그림자를 보고선 슬픔이 느껴진다, 어둡게 보인다. 그럼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그것이 이렇게 투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찰밖에 없다. 화자는 성찰 중인 거죠.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 것도 자신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찰입니다. 수미상관입니다. 그럼 이 차단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차단이 뭐예요? 어떤 대상과 어떤 대상을 만날 수 없게 막아버리는 거지. 그럼 등불이 화자와 세계를 차단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화자의 입장에서 이 등불을 경계로 나와 세상이 지금 차단되어 있다. 심리적 거리가 멀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박,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양이 소녀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양이 소년과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대꾸법이죠. 같이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습니다. 낯이 설다는 건 무슨 말이야? 낯설다. 낯설어도 사랑스럽다. 그럼 내가 이 길이라는 게 내 입장에서 좀 낯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운 들길이라는 것은 화자는 이 들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는 것처럼 태양이 타는 것처럼 제비가 나는 것처럼 길을 따라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천연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지랑이가 피는 것도 태양이 타는 것도 제비가 나는 것도 길을 따라 물이 흐르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 있고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그럼 이 마을이 있다라는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당연히 운율, 리듬, 강조, 구조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이 부여가 될 거야. 그럼 제목이 지금 울타리 밖이잖아요, 그죠? 어떤 마을이 있는데 그 어떤 마을은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어요. 잔광이 부신 마을이고요. 또 밤이면 별이 굉장히 많이 되는 마을입니다. 근데 그 마을은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아지랑이가 피는 것처럼 태양이 타는 것처럼 제비가 나는 것처럼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화자가 생각하기에 이 울타리 밖에 마을이라는 존재는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것이 자연스럽고 잔광이 부신 빛이 이렇게 오랫동안 부신 이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밤이면 별이 더 많이 뜨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화자의 입장에서 이 마을은 자연스럽게 울타리 밖과도, 이 울타리라는 것은 마을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울타리 밖에도라는 것은 울타리 안에도 말 내포하고 있는 거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울타리가 마을의 경계를 만들어 주잖아. 그 마을의 경계 안에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화초를 심는다는 것이면 그 울타리를 신경 쓰지 않고 울타리 밖에 있는 공간도 조화를 추구하는 거죠. 그 마을은 그렇게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추구하는 마을이다. 됩니까? 그럼 이게 왜 나왔냐? 이 들길에 이렇게 하듯이 천연이 마을을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머리가 마늘족같이 생긴 고양이 소녀와 고양이 소년이 서로 낯이 설어도 이 들길에서 만나면 낯이 설어도 사랑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지. 그럼 이 두 인물은 낯설어도 만나면 서로 심리적인 거리 없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럼 그 들길은 사랑스럽고 사람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들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마을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 마을 공동체에 대한 조화로움이나 아니면 애틋함 이런 감정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겠지.